경비, 당장 이 사람을 내보내. 네, 저기 사장님 혹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네가 지금 내 말을 의심하겠다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누구를 보고 너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발 진정하시고요. 압도적인 긴장감이 매장 안을 순식간에 휩쓸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취급하는 강남의 로열 헤이든 부티크. 원래라면 밝은 조명 아래에서 손님들의 잔잔한 대화와 고급 원단을 다루는 차분한 소리만 들렸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매장 안가득히 팽팽한 공기가 감돈다. 매장 직원들과 구경하던 손님들까지 모두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했다. 사장님, 저분은 예약까지 하신 분인데. 예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세계적인 맞춤 정장 협회 브리튼 테일러스가 인정한 장인이야. 이런 자잘한 요구를 해대는 손님보다는 품격 있는 고객을 먼저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문을 들어서자마자 폭언을 들은 건 다름 아닌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그는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쫓아내겠다는 이 남자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심지어 매장 안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잖이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기요, 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미리 상담 예약까지 했는데 왜 계속 저를 무시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시? 내가 널 무시했어. 아니, 그냥 네가 요구하는 특수 맞춤이라는 게 불필요해 보여서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한 것뿐이야. 여기엔 귀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도 분명 귀빈이라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정당한 손님이고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봐요, 다른 손님들도 쭉 기다리시다가 다 상담받았는데 왜 지금 이 손님만 이렇게 내쫓으세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뒤에서 중얼거렸다. 저기 혹시 녹화 중이신가요? 휴대폰 드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살짝 상대방을 건드렸다. 아, 네. 이 정도면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믿기 힘들 정도로 부적절한 태도잖아요. 매장 한 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저 사람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아니야? 왜 사장님은 저렇게 적대적이지? 글쎄,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겠지?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고 매장 내부의 앤틱 가구와 유럽풍 장식들은 오히려 이 불쾌한 공기를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배경처럼 보였다. 박태준이라 불리는 사장은 영국 런던에서 직접 맞춤 정장을 배워 온 유명한 테일러였다. 브리튼 테일러스에서 수상을 하고 돌아와 서울 강남에 지점을 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어 유명 인사들도 종종 찾아오곤 했다. 손님, 괜찮으시면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주세. 저희가 다시 일정 확인을. 필요 없어. 이 사람 지금 퇴장 안 시키면 우리 매장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어. 소란 피운 손님 받아주는 명성의 매장이 될 순 없잖아. 소란이라니요?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죠. 단지 제 체형에 맞춰 어깨 부분에 좀 더 가동성을 주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가동성? 하하. 축구 선수가 정장을 입을 때 어깨 가동성이 그렇게 절실해? 이런 전문 매장 오면 디테일에 따른 고급스러움을 추구해야지. 운동복처럼 늘어나는 재질을 찾는 건 우스운 일이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손흥민과 테일러인 박태준에게 집중됐다. 외투를 벗고 기다리던 손흥민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려 애썼다. 저는 경기를 끝내고도 공식 석상에 바로 참석해야 할 때가 많아서요.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살짝 특수 소재로 보강을 해달라 부탁드렸을 뿐이니 정장 자체의 품격은 유지하면서 말이죠. 품격. 정장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품격과 거리가 멉니? 무엇보다 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스타인지 몰랐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난 원칙을 지키는 중이야. 저도 제 입장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 예약한 손님을 받지 않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리한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규정에 없는 디자인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디자인이라. 내 디자인 철학에 맞지 않는 건 일절하지 않아. 못 알아먹겠으면 다른 데 가. 저는 이런 대응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 제게 문제가 있다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문제? 문제라기보단 귀하가 원하는 건 마치 운동복과 정장의 혼종을 바라는 거나 다름없어. 난 그런 건 못 받아들여.
갑작스러운 강경 태도에 주변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손흥민 선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좀... 누구는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었다. 사장님, 사실 오늘 예약하신 손흥민 씨는 저희 매장 VIP 고객이시기도 해요. 해외 출장 때도 우리 매장 측에서 정장 협찬을 해드린 적 있다고 들었는데. 스태프가 소곤소곤 귀띔하자 박태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VIP? 누가 그렇게 말했지? 이 매장의 VIP 등급은 내가 직접 선정해. 난 이 사람을 BEP로 인정한 적이 없어. 지난번 런던 패션쇼 때 사장님이 직접 초청하신 고객이 손흥민 씨였잖아요. 그때는 반갑게 맞이하셨는데요. 그건 쇼에 필요한 홍보용 손님이었을 뿐이지 내가 진정 이 사람을 예우하고 싶었던 건 아냐. 손흥민이 그 말을 듣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와서 저를 내쫓으시려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유, 간단해. 이미 오늘 찾아온 외국인 고객 중에 귀한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온 신경을 쏟아야 해. 그리고 네가 주문한 특수 재단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하지만 저도 스케줄 맞춰야 해서 며칠 후에 있을 시상식 때 이 정장을 입어야 해요. 여기서 맞춤을 하면 멋진 옷이 나올 거라 믿었고 사장님 실력을 신뢰했으니까. 내 실력을 신뢰했다면 내 말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 난 이런 변형은 하지 않는다니까.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슬쩍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흥민 씨, 저도 축구팬이라 멀리서 배웠는데. 사장님, 저는 이 고객님께서 특별한 요청을 한다고 해도 로얄 헤이든의 위상을 더 높일 기회라고 봐요. 요즘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운동선수용 맞춤 정장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롭게 나서는 건 좋지만 난 이 매장의 오너고 내 기준이 곧 룰이야. 물론 손님 의견은 존중하지만 내 디자인 철학과 배치되는 건 거절할 수 있어. 손흥민이 크게 숨을 한번 내쉰 뒤 살짝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요구가 그렇게까지 사장님 철학에 배치된다고 생각지 않습. 유연한 어깨 움직임은 많은 고객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제가 해외에서 여러 번 시착해본 정장들 중에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위해 제가 의견을 보탠 것뿐입니다. 글쎄, 그런 새로운 시도가 정장 본연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을까요? 훼손이라기보단 확장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원하는 건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운동복이 아니라 움직임을 고려한 맞춤 공정입니. 사장님이라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온 거고요. 그러자 박태주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축구로 유명해지니까 이제 디자인 전문가라도 된 기분인가? 아무튼 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니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네가 정말 이 매장에서 정장을 맞추고 싶다면? 그냥 일반적인 맞춤을 해. 그 이상 요구하면 금액이 얼마든 난 거절이야. 그럼 차라리 제가 의견서 같은 걸 드리면 검토해 보실 의향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인간으로 보여? 필요 없어. 게다가 한번 거절했으면 끝이야. 매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귓속말이 잔뜩 오갔다. 이거 너무 심한데 손흥민 선수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지? 사장님이 저리 화내는 건 본 적이 없어. 왜 저러시는 걸까? 혹시 경쟁 브랜드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 모두들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던 중 한쪽 구석에서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 손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매장을 이용한 사람으로서 오늘 상황이 안타깝네요. 예전에 영국 본점에서 사장님이 우리를 방여주셨을 때 고객의 니즈가 곧 장인의 영감이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그건 그때 상황이 달랐습니다. 달랐다는 건 지금은 고객을 영감으로 삼을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매장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박태주는 대답 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손흥민은 더 이상 말할 의욕도 잃은 듯 보였다. 대신 손흥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제 디자인이 사장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겠습.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공존할 수 있는 옷, 몸에 맞게 움직임을 배려한 정장을 원했어요. 어느새 매장 매니저가 다가와 작게 중재를 시도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재단사님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으니. 하타이스. 난 반대야. 내 가게에서 내 허락 없이 다른 재단사가 관여하는 거? 말도 안 돼. 점점 고조되는 언쟁에 구석에서 수군대던 손님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사장님, 아무리 당신이 권위자라 해도 이렇게 대놓고 모욕하는 건 너무합니다. 맞아요. 게다가 저희도 전부터 로얄 헤이든의 서비스를 좋아해서 찾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네요. SNS로 이 영상을 올려야겠어요. 소비자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죠. 멋대로 찍지 마. 박태준이 흥분해서 외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이 촬영 중인 게 눈에 띄었다. 그러자 손흥민이 손을 들어 주변을 진정시키려 했다. 저분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요. 다만 이렇게 불쾌하게 말하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유감입니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나가겠습니다. 흥민 씨 참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구석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시선들이 늘어났다. 그래도 이 가게에서의 규칙이 그렇다면 제가 억지로 바꿀 순 없죠. 다만 이 일로 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밖에서 한 무리가 매장으로 들어섰다. 해외에서 온 듯한 복장을 한 중년 부부와 그들을 수행하는 통역사, 그리고 몇몇 스태프가 함께 들어오자 박태준이 즉각 얼굴을 바꿔 환대한 것이다. 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 방금 조금 소란스러운 손님이 있었지만 곧 정리됨니 염려 마세요. 손흥민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그 외국인 부부 중 남성이 반색을 하며 오, 손흥민, such an honor to meet you here 하고 놀라워했다. 아, 반갑습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통역사는 급히 상황을 정리하려는지 아,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요? 사장님, 혹시 저희가 함께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을까요? 라며 박태준에게 물었다. 박태준은 곧바로 얼굴을 굳히고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다. 사진이야 뭐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분이 곧 나가실 예정이니까 빨리 찍으시려면 찍으세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무례하게 말했다. 손흥민도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손님들이 사인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분위기가 더 묘해지는 걸 느낀 매장 직원이 주변을 수습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 오늘은 불쾌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로열 헤이든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가세 다시는 안 와도 돼요. 그렇게 손흥민은 결국 매장에서 나왔다. 매장 안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과 은근히 곤란한 표정의 직원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외국인 고객이 섞여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셔도 되겠어요, 손님? 매장 밖으로 따라 나온 한 젊은 재단사 견습생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어차피 일은 틀렸는데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런던 본점에서 상도 받고 유명 인사도 많이 상대하셨지만 사실 생각보다 보수적이세 저는 이 매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일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안에 있던 분들도 날 응원해 주셨지만 사장님이 워낙 권위가 높으시니 쉽게 어쩌지 못하더군요. 견습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찾으시면 그냥 이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런 기능성 정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장님께는 말 못했지만 요즘 해외 트렌드나 전문 선수들 대상으로 맞춤 제작하는 시도가 늘고 있어요. 고맙습. 그래도 한 번 엎어진 일이니 제가 무얼 더 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우선은 일정이 촉박해서 다른 재단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선 손흥민은 매장 앞에서 우연히 기다리고 있던 기자를 마주쳤다. 손흥민 선수, 방금 뭐가 있었나요? 무슨 일이에요? 한 손님이 SNS 라이브로 중계했는데 매장 측에서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손흥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맞춤 사항에 대해서 거절당했고 제가 해야 할 설명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니 더 큰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유럽에서도 한국 테일러링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음, 저는 계속해서 제 뜻을 전할 겁니? 그래도 매장 운영에 대한 건 그들 몫이니 너무 크게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기자는 카메라를 거두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선수님, 그래도 이 일이 퍼지면 로얄 헤이든 쪽에서 곤란해지겠죠.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네요. 이미 온라인에 영상이 확산되고 있긴 해요. 그렇군요. 곤란해진다기보단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누가 더 잘못했고를 따지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열린 태도로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로얄 헤이든 매장 사건이 화제를 모았다. 사람들은 박태준 사장의 무례함과 시대에 뒤처진 고집을 비난했으며 일부 패션 전문가는 정장의 기능성을 접목하겠다는 손흥민의 요청은 도리어 혁신의 신호탄이라며 지지 의견을 냈다. 한 유명 패션 평론가는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외 런웨이에서도 점차 스포츠웨어와 정장의 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 손흥민 선수 같은 글로벌 스포츠 스타가 이를 시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충분히 높이 평가받을 만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움직임을 처음부터 폄하한 로얄 헤이든 사장은 곧 본인 브랜드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런던에 있는 본점 디자이너들은 이미 유연한 어깨 패턴과 소재 개발을 꾸준히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당연히 한국 인터넷에서도 로얄 헤이든, 결국 대형 실수, 손흥민을 내쫓은 권위적 테일러 같은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꺼보세요 사장님. 이미 언론과 SNS에서 난리예요. 매장 매니저가 걱정스레 말하자 박태준은 뚱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 떠들다 말겠지. 내가 테일러링 협회에서 인정받았고 명망 있는 고객들도 다 나만 믿고 찾아오잖아. 그건 맞지만 이젠 젊은 세대와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 보수적인 태도로는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내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난 언제나 내 방식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들의 예약 취소 문의가 서서히 들어오고 문의 전화 속 질문들도 여기 혹시 그 무례한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냐 라는 식으로 바뀌어갔다. 매장 직원들의 사기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곤란해집니. 사장님이 직접 사과문이라도 내주셔야 해요. 매니저가 재차 권유했다. 사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하러 사과를 해.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내 디자인 철학은 굳건해. 바꾸지 않을 거고 그게 잘못이라고 할 순 없지. 매니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어느 날 저녁 해외 주요 패션 잡지 온라인판에 혁신적 기능성 수트 디자인, 손흥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다라는 기사가 떴다. 내용을 보면 런던의 한 고급 테일러 팀이 손흥민과 협업하여 어깨와 팔 관절 부분에 특별한 탄성 패널을 적용한 정장을 내놓았고 그 시제품이 전 세계 패션 평론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미지 봤어? 어깨 라인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 보이더라고. 해외 잡지에서 극찬하고 있대. 손흥민의 요구가 현실화된 거지. 정말 대단하네. 로열 헤이드는 이 기회를 완전히 놓친 거네. 소식을 접한 매장 직원들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사실 사장님의 기술력이라면 더 잘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터. 그런데 고집 때문에 이 혁신적 수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꼴이 됐다. 심지어 런던 본점의 수석 디자이너가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는 예전부터 스포츠 스타를 위해 특수 기능성 재단을 연구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 지점에서 구현했지만 조만간 한국 지점도 참여하기를 바란다.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런던 디자이너들과 달리 서울 지점의 박태준은 여전히 전통만 고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외에서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몇 주 뒤 로얄 헤이든 서울 지점에서 긴급 기자회견 비슷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박태준이 마지못해 단상 앞에 섰다. 이번 일로 저희 매장에 대한 우려가 컸던 점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
하지만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면 저는 전통 테일러링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고, 죄송하지만 혹시 손흥민 선수에게도 직접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부분은 아직 생각 중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손흥민이 나타났다. 몰려있던 취재진이 우르르 뒤로 물러섰다. 선수님 오셨어요. 제가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제 이야기가 오간다고 해서 직접 듣고 싶어 왔습니다. 박태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여길 왜? 일단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 저 때문에 매장 이미지가 손상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러요. 하하, 네가 뭘 잘못했다고? 손흥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사장님이랑 조금만 더 일찍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정장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제안이었으니까요. 매장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계속 돌렸다.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굴었던 건 맞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대중 앞에서 깨끗이 사과하기도 쉽지 않아. 나도 나름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자부심이 있으니. 그 점 이해합니. 저도 축구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왔고 사장님이 어떤 공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시장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달았어. 하지만 네가 요구한 방식이 내 철학과 정반대라고 받아들였지. 누구나 자신의 방식이 있죠. 다만 저는 불가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매장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장님 제안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영국에서 호평받은 기능성 수트 샘플을 들여와서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석해 보시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개선의 여지는 있을 테니까요. 매니저가 살짝 용기를 내어 말했다. 박태주는 한동안 침묵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비추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순간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 제 완고함으로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 특히 손흥민 씨께는 내가 편협한 태도로 대응해서 많이 실망했을 거라 생각합니. 미안합니다. 그의 고개가 서서히 수그려졌다. 매장 안이 한순간 고요해졌다. 사과 받아들이겠습. 저도 앞으로 사장님이 어떤 옷을 만들어내실지 기대할게요. 대한민국 테일러링의 자존심이라고 들었으니 분명 멋진 방식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네.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통과 혁신을 함께 고민해보려 해. 바로 바뀌긴 힘들겠지만 노력해볼게. 곁에 서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맴돌았다.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장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손흥민 씨와 재협업이 가능할까요? 등 질문 공세를 시작했다. 일단 내부 정책부터 손볼 예정임니. 고객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의도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 그리고 손흥민 씨가 제안했던 기능성 정장, 저희도 국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영국 본점과 협의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기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손흥민과 박태주는 매장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직원들은 주변에 서서 긴장된 얼굴로 그들을 지켜봤다. 솔직히 말하면 난 네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이렇게나 빨리 해외에서 주목받을 줄 몰랐어. 그 점에서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인정하지.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테일러링 기술력이라면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거라 믿어요. 가능하다면 다음번엔 사장님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된다면 그땐 내 전통도 지키고 네가 원하는 기능성을 더 멋지게 살린 정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 둘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주변 직원들과 취재진은 한층 부드러워진 분위기를 체감했다. 몇몇 고객들은 그 자리에서 예약을 잡아두며 이제 곧 달라질 로얄 헤이든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태주는 무겁게 한숨을 쉰 뒤
웃음 섞인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말을 건넸다. 이미 해외에서는 그 스포츠 테일러링이 화제가 된 모양이더군. 언젠가 너와 협업해서 우리 매장만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정장을 내놓고 싶어. 아마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겁니. 융합과 조화. 누군가에겐 불가능해 보였지만 또 누군가에겐 당연한 미래니까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손님, 저희도 다음번에 꼭 사장님과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요, 재단 기술은 사장님이 최고니까요. 매장 전체가 따뜻한 공기로 감싸이는 듯했다. 거짓 없는 사과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 공명하면서 이전의 어색하고 폭언 섞인 분위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로얄 헤이드는 공식적으로 기능성 맞춤 정장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매장 내부에서는 직원 교육도 새롭게 진행하고 고객 맞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 매뉴얼도 만들었다. 매장 입구에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라는 문구가 걸리자 오가던 손님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길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저희는 이번 기회로 더욱 열린 자세로 고객들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겠습. 무엇보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매니저가 밝은 얼굴로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안내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왠지 모르게 격식을 너무 따져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젠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손님이 칭찬했다 한편 매장 안 게시판에는 손흥민 특수 기능성 재킷 샘플 제작 진행 상황과 함께 간단한 스케치가 전시되었다. 직원들은 그 앞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방향성을 소개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희가 선보일 가장 진보된 맞춤 정장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손흥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로열 헤이든과의 새 프로젝트가 곧 진행된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댓글에는 이제야 제대로 된 협업, 서로 충돌했지만 결국 하나로 모이는 모습이 보기 좋다 같은 반응이 달렸다. 기능성과 전통이 만나는 지점, 그 화두를 던진 손흥민은 사람들에게 함께 고민해볼 가치를 제시했고 로얄 헤이드는 그 계기를 통해 더 넓은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패션 업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마친 듯 보였다. 며칠 뒤 언론 인터뷰에서 박태준이 말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장의 전통미를 고수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출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 손님들의 다양한 요청은 도전이 아니라 확장이 될 수 있더군요. 옆에 있던 손흥민이 웃으며 답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 전통적인 전술과 새로운 전술이 공존하듯 패션도 한 갈래로만 흐르지 않아요. 사장님이 저희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한국에서 최고의 하이브리드 정장을 만들어내실 거라 믿습니다. 기자는 이 장면을 사진에 담으며 혹시 앞으로 두 분이 함께 디자인한 옷을 공식 석상에서 선보일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네, 이미 작업 중이고 곧 해외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임니 기대하셔도 좋아요. 박태준이 미소 지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스태프들은 깊은 안도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와 반성이 이루어낸 긍정적 전환이었다. 이 일을 지켜본 고객 김주희가 매장을 나서며 친구에게 말했다. 와, 오늘 여기 와서 큰 걸 배웠어. 잘못과 고집이 충돌해도 결국 대화로 풀리면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 말이야. 맞아,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든 이런 불합리한 장면을 본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말해야겠어. 그리고 상대가 듣지 않아도 언젠간 열릴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네. 정말 희망적이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결국 사과하고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 두 사람은 매장 유리문을 열고 밝게 웃으며 나왔다. 매장 안쪽에서는 박태준이 직원들에게 지금부터는 각 고객의 니즈를 꼼꼼히 기록하고 매일 회의 때 공유합시다. 작은 요구라도 무시하지 말고요. 라며 지시했다. 모두가 새로운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 손흥민도 마지막으로 매장에 다시 들러 스케치가 완성된 신규 프로토타입 재킷을 직접 입어보았다. 오, 확실히 어깨 부분이 움직이기 편하네요. 사장님, 이렇게 가능할 걸 가지고 저한테는 왜 그토록 완강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기기도 해요.
박태준이 멋쩍게 미소 지었다.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도 내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인 건 자네 같은 고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변 직원들이 멋지십니다, 사장님. 이라며 환호했다. 박태준은 이제 권위자가 아닌 열려있는 장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직접 보셨다시피 앞으로 어디든 이런 갈등이나 변화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저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됐는데 이렇게 많은 파급 효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목격하신다면 부디 용기 내어 말씀해보세. 대화와 조율이 없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 손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매장 직원에게 묻는다. 혹시 다음엔 어떤 프로젝트 준비 중인가요? 다음 이야기요. 사실 저희가 하절기용 울 스트레치 블렌드도 연구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 꼭 다시 와서 구경해야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소식 잘 전해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로열 헤이든에서 일어난 당황스러운 갈등이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또 다른 가능성과 협업을 이끌어낼 씨앗이 되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이렇게나 멋진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사례를 많이 공유하면 바꾸기 힘들다 하고 생각했던 시스템이나 권위적 태도도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내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면 분명 나아집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었으면 해요. 매장 안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직원이 씩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저희 로얄 헤이든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 주세. 또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테니까요. 문을 나서며 한 고객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나 이 이야기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 다음 스토리도 더 재밌을 거예요. 이야기를 접하신 모든 분께 묻고 싶습.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 회사나 조직 혹은 일상의 작은 마찰도 이렇게 대화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처음에는 무시당하더라도 끝까지 소통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면 세상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 혹시 이 다음에 로얄 헤이든이 어떤 혁신적 디자인을 내놓을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손흥민과의 협업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알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세. 매장 직원들도 다음 작업 때 오시면 꼭 보여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하니까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 다음에는 또 어떤 갈등과 혁신이 기다릴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다음 스토리가 찾아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용기 있게 나서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보다 열린 미래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